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를 알고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중에 관계가 너무 힘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기저기 찾아보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서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를 이어가다 점점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상대방에게 너무도 잘해줘요. 러브바밍이라고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관심과 열정과 존중을 누리게 되는데요. 자신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기분이 들어요.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 러브바밍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러브바밍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람들이 왜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데 천재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외적인 모습, 이미지를 너무도 잘 관리해요. 나르시시스트의 이미지는 굉장히 선해 보이고 때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자신을 괴롭힐 사람을 선택해 만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만나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자신이 겉모습에 혹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나서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내면이 아름다울 때 그 겉모습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내면이 아름다워서 겉모습까지 아름다워지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늘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 그만큼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아름답고 인기 있고 매력적인 모습에 이끌려 사랑을 시작합니다만 이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도구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겉모습을 가꾸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겉모습, 이미지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면뿐 아니라 외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고 고통을 안겨주면서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잘 당하는 사람을 에코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속이는 것 자체를 즐기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서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매번 나쁜 짓을 하고는 자신의 의도를 포장하고 거짓말로 변명하는데 에코이스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어줘요. 에코이스트들은 마음이 참 넓어서 누군가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자주 하고 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사실은 에코이스트 자신이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남들도 자신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코이스트들은 작은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바로 즉시 표현하는 것을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실망이나 분노를 잘 표현하지 않고 웬만하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면을 이용 안 할 리가 없죠. 상대방의 경계선을 마구 침범하고 매번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데 나중에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양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그 세 번째 이유는요. 에코이스트들이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에코이스트는 사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깊고 넓은 시각, 지혜, 통찰력, 예지력, 그리고 특별한 재능, 빠른 두뇌 회전 등. 그렇지만 이 모든 능력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늘 남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왁자지껄 함께 다니는 무리들 속에 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같이 느껴집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특별해지는 일에는 차차 관심이 줄어들고 타인과 함께 공존하고 공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성공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해 더 연구하고 배우고 늘 연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보통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공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르시시스트가 나타나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처럼 엄청난 사랑을 퍼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금사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내 생각, 내 마음을 이해받을 만한 사람을 만났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에코이스트의 감정을 슬슬 이용하기 시작하죠. 네 번째,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켜줄 능력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와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생각하는 반면 에코이스트들은 특별 대우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나르시시스트들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착취하려 드는 반면 에코이스트들은 타인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희생하며 늘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용당하고 권위에 짓밟히고 빼앗기면서도 그것이 마치 타인을 만족시키고 희생하고 베푸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는 것이 마치 자신의 미덕을 발휘하는 일인 양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코이스트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원하는 것들을 즉시적으로 만족시켜줄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르시시스트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자주 마주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 큰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에코이스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순간이 온 거라 믿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하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한 가지 문제를 풀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내도 전혀 인정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늘어만 가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때서야 뒤늦게 에코이스트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섯 번째, 에코이스트들이 가진 위험한 생각을 나르시시스트가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에코이스트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하죠. 이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면 그들은 죄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자기 책임이라고는 일절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들과는 정반대로 에코이스트들은 책임감마저 과잉이에요. 어디까지가 자기 몫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몫인지 선을 잘 긋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런 과한 책임감을 느낄 때 그 과한 책임감이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상대방 책임으로 몰아가죠.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에코이스트의 마음에 동의를 해주는 셈이 됩니다. 에코이스트가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할 때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왜 네 탓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 라고 말하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 맞아, 다 네 탓이야. 에코이스트가 과한 책임감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그래 모든 게 다 네 탓이야 라고 말하고 이보다 더 쿵짝이 잘 맞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이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쿵짝이라 문제가 되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책임감을 정말 느껴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과한 책임감은 어떤 단체나 기업의 리더가 되었을 때는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단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리더는 굉장히 유능하고 매력적이라 평가받게 되죠. 그런데 당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만한 직분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면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려 드는 것은 교만이며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에고이스트들은 과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6번째,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이스트들은 보통 나르시시스트의 과장된 자신감에 잘 끌린다고 합니다. 에고이스트들은 사실 신중하고 생각이 깊어서 자신의 단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단점을 늘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이 망상에 가까운 자신감이 에고이스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오죠.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말과 허세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만큼 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잘하는 게 많아서가 아니죠. 그저 자신의 단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흠은 보지 못한 채 남들의 잘못과 흠을 찾아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들은 매우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신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7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설득력 있는 말투와 태도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잘 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주 논리적이고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만 논리에 안 맞게 억지 부리는 사람 앞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죠. 조금만 더 이성을 버리고 아무 말이나 강단 있게 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비이성적인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설득력 있는 자세와 말투로 확신 있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논리에 안 맞는 수준 낮은 말을 늘어놓으면 에고이스트들은 점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나는 저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더더욱 신비한 존재로 바라보고 빠져들게 됩니다. 만일 나르시시스트가 특별하고 매력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판단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오늘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